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부조리를 당한 자의 원한을 담아 분노의 칼날을 세우는 고문 소믈리에다. 인간이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안 들키면 되지. 에이 아케미, 나 지금 니네 집 간다. 한판 하자고. 그들은 자만, 방심, 무지 등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때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낳는다. 아이씨, 재수없게. 술 마시고 사고 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추악한 인간은 그 사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비열한 결단을 내린다. 들키지만 안 하면 돼. 차는 바로 폐차해야겠군.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딸이 한겨울날 죽을 때까지 방치됐어요. 고작 7살이었는데. 어린애가 고독하게 홀로 죽어갔어. 절대 용서 못해. 법인을 죽여주게나. 하지만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의 커다란 분노와 원한을 낳는다. 어이, 방해 말고 꺼져. 핸드폰보다 쳐버렸네요. 참 재수도 없군. 법을 등진 악인을 벌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준다. 좀 뜨거울 거예요. 이제 네 멍청한 머리로도 알겠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그것이야말로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 몸에 짊어진 사명과 임무 때문일까? 자리에 앉으시죠. 실례합니다. 오늘도 피 맺힌 원한을 품은 자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이번 의뢰인은 작은 몸집의 60대 남성이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놈이 처벌도 안 받고 도망쳤어요. 그 놈을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그 눈 속에 보인 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와 끝없는 증오였다. 의뢰자 이름은 오바라고 했다. 아버지, 아직 살아있었네. 이 재수없게 무슨 말이냐? 아직 팔팔하다. 2년 전까지 요이치라는 외동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정년퇴직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그에게는 오늘 실한 도미를 잡아왔거든. 아버지랑 같이 먹으려고 왔지. 오, 그놈 참 크구나. 외동아들인 요이치의 방문이 유일한 삶의 낙이었다.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를 걱정해 휴일마다 집에 찾아왔다. 여자친구는 하나도 못 사귀었어? 에이, 그렇지 뭐. 사람 만나는 일도 아니잖아. 괜찮아. 다 때 되면 만난다. 의뢰자는 아들이 곧 결혼을 해 손자를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내 아들이지만 넌 좋은 남자야. 네 장점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게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네, 오바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다녀가고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아들의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무단결근이 계속돼서요. 아들과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왜 핸드폰이 꺼져 있지?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자신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석 달, 의뢰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을 무렵 아드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요이치는 무사합니까? 안타깝지만 의뢰자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말았다. 아들은 자택 근처역에서 20km 떨어진 산에서 발견됐다. 요이치, 제 아들 얼굴 좀 봅시다. 죄송합니다. 시신 훼손이 워낙 심각해서. 발견했을 당시 온몸이 부패됐고 반은 백골화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시신의 상태를 보니 차에 치인 뒤 산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뺑소니와 시신 유기, 아들은 흉악 범죄에 휘말리고 만 것이었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도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12월 7일 여기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목격하신 분 안 계신가요? 의뢰자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정보 수집에 협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쩔 수 없죠. 경찰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의 초조함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 의뢰자는 정보를 위해 뒷세계에 뛰어들었다. 돈은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럼 300만 준비해. 야쿠자가 당신에게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힘을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보상을 만나게 된다. 그 사건인가? 뒷세계 놈들은 다 아는 얘기지. 하지만 값이 꽤 나갈 텐데. 아들의 죽음을 밝힐 수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뜻밖의 아들의 사건이 뒷세계에서 유명했다는 것이다. 의뢰자는 정보상에게 범인의 정체를 듣고 경악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건 무라사메 신타로다. 뭐라고? 그 이름을 의뢰인은, 아니 세상 사람들 대반은 알고 있을 것이다. 무라사메 신타로는 유명한 탤런트이자 인기 있는 MC였다. 말도 안 돼. 무라사메라니. 매일 TV에 얼굴을 비추는 거물이 등장하자 의뢰자는 혼란을 감출 수 없었다. 정보상은 사건의 경위를 알려줬다. 젠장, 이러다가 스케줄 펑크 나겠네. 당시 무라사메는 매니저 없이 혼자 애인의 집에서 촬영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생방송 때문에 좁은 길을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비켜 이 자식아! 핸들을 잘못 돌려 아들의 차로 치었던 것이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해자의 의무다. 젠장, 일쳤다. 빨리 아무나 좀 와봐. 구원초 변돌이다. 하지만 무라사메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놈이 사라지고 얼마 후 수상한 집단이 검은 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 사람도 진짜 징하다. TV에선 정의의 사도잖아. 낯짝 한번 두껍다. 살려줘. 그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아들을 차에 태워 이동했다고 한다. 거기까지 들은 의뢰인은 경악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건을 처리한 야쿠자의 얘기야. 뒷세계에선 유명하지. 정치인 자격도 없습니다. 사퇴해야 해요. TV 속 정의의 사도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말문이 막힌 의뢰자를 뒤로하고 정보상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놈 뒤에는 정치인과 야쿠자도 있다. 그럴 수가. 놈도 수십 년간 연예계에서 썩었단 소리지. 그 인맥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에 실망한 의뢰자. 하지만 놈을 벌할 수 없는 건 이 사회의 법이지. 사회. 뒷세계에는 그런 놈을 벌하는 전문가도 있거든. 그렇게 의뢰자는 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무라사메가 그런 놈이었다니. 아들은 그 나이 먹고 애인도 없고 식탐만 많은 놈이었죠. 그 말과는 달리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들을 빼앗긴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아들은 효심지극한 효자였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제발 부탁이네. 내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게. 의뢰인은 유일한 가족을 죽인 범인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 나는 이 떨리는 손을 도무지 쳐낼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이 절절한 통곡을 달래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존재의이니까. 무고한 자를 해하고도 제 안위를 위해 그 죽음마저 헐뜯다니.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방송에서 정의를 논하다니. 이놈에게 어울리는 죽음을 선사해주마. 그 새 치여가 이 몸에게 통할 거라 생각 마라. 놈이 매주 한 아파트로 향한다는 정보를 고다이가 알려줬다. 이런 쓰레기는 돈으로 애인을 사지. 방송에서 불륜을 욕하더니 낯짝 한번 두껍군요.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군. 놈을 잡기 위해 애인의 집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넷이서 즐겨보자고. 좋죠? 저 나이 먹고 체력 한번 좋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성가시게도 놈은 남자 하나를 데려왔다. 심지어 녀석은 사회를 등진 놈이다. 선생님, 저놈은 광견 나가노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이해관계로 맺어진 호위기사라는 거로군. 들은 바로는 범죄 집단에 소속돼
몸에 구멍 좀 만들어줄까? 툭하면 총을 쏴서 광견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거기 악당들 좋은 밤이네요. 뭐야? 이놈들은 뭐냐? 나가노 씨, 권총 솜씨가 훌륭하다더군요. 아? 그건 어떻게 알지? 적대 조직 놈들이냐? 죽여지 마! 이 정도로 총을 꺼내다니 역시 광견이군. 하지만 놈이 품에 손을 넣은 순간, 난 압도적인 속도로 총을 꺼냈다. 빠르다. 느려 터졌군. 잘 가라. 저 냉철한 눈 진짜로 쏘겠어. 탕. 이런 놈은 눈물 쏙 빠지게 겁주는 편이 좋다. 어이, 또 총 쏘고 다니면 반드시 찾아내서 뇌를 박살내버릴 거다. 네. 자, 그럼 드디어 하이라이트다. 살려! 네 놈은 특별 방송에 출연시켜주지. 염라대왕 앞에서 변명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놈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문실에 들어온 우리는 고문 준비를 마쳤다. 도구는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주인공을 깨워볼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놈의 인생 마지막 무대다. 난 놈의 불룩한 배를 겨냥해 가죽 채찍을 휘둘렀다. 언제까지 잘 거지? 무대는 시작됐다고. 안에 박아둔 쇠붙이 때문에 피부가 찢어져 정신이 번쩍 들었을 테지. 이놈들은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뺑소니 친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피해자를 산에 유기한 쓰레기지. 내 대답에 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멍청하군. 들킬 줄 모르고 있었나? 놈의 생각은 상관없다. 중요한 건 반성의 유무. 살려야 할 사람을 외면해 죽음에 내몬 짓을 후회하지는 않나? 카메라 앞에서처럼 일말의 정의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참여했을 테지만 후회는 개뿔! 이 몸은 무라삼의 신타로다! 개돼지 하나 죽은 게 뭐 대수라고! 이씨! 뭐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상과 달리 놈의 정의는 전부 가면이었다. 난 연예계를 호령하는 가문이라고! 그딴 일반인이랑 차원이 달라! 입에서 썩은 내가 나는군. 좀 다물어 주실까? 역시 악인은 악인. 방송과 천지 차이라 웃기는군. 자, 그러면 이놈의 시꺼먼 뱃속을 끄집어 내주지. 루카와! 네, 준비됐습니다. 난 루카와가 천장에서 내린 물건을 손에 쥐었다. 그 끝에 달린 것을 본 무라사메는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게 뭐야? 네 가면을 전부 벗겨내기 위한 갈고리지. 놀랄만도 하지. 거긴 흉악한 쇠갈고리가 달려 있었으니까. 자, 네 놈이 뒤집어 쓴 가죽이 얼마나 찢어지나 한번 볼까? 나는 크게 입을 벌린 쇠갈고리를 놈의 불룩한 배에 박아 넣었다. 스페인의 검이라는 이름의 이 고문 도구는 중세 스페인에서 이단 신문에 사용됐다. 신의 이름으로 묻는다. 넌 마녀가 맞느냐? 아닙니다. 여성의 유방을 찢는 고문 도구 브레스트 리퍼를 개량한 것이라고 한다. 뭐야? 올라가자. 스타답게 하늘을 날고 있군. 손이라도 흔들어봐. 위로 들어 올리면 자신의 체중 때문에. 죄인은 천천히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괴상한 모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놈이 또 소리쳤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살고 싶나? 살고 싶어. 살려주세요. 그럼 넌 고귀한 거물인가 일반인인가? 그냥 인간입니다. 개돼지입니다. 개 돼지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라고. 네가 했던 말이지. 그럼 죽어라. 네 놈이 열변을 토해가면서 말한 논리니까 불만 따위는 전혀 없겠지.
그 후 무라사미는 5시간 정도 매달린 뒤 갈고리에 찢겨서 배에 장기들이 쏟아져 나와 죽었다. 이거야 원 청소하기 힘들겠네요. 저런 마지막까지 민폐 덩어리군. 이제 악인에 의해 아무도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이렇게 이번 의뢰는 끝났다. 방송엔 비상이 걸렸지만 어쩔 수 없지. 법을 거스른 악인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고